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배입니다. 오랜만에 또 다시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 이게 뭐야, 오늘 주제는, 얼마 전에 이제 구독자분인 것 같은데, 댓글로, 얼마 전이 아니야. 한 달? 두 달? 좀 됐는데, 제가 바빠서 이제 약속을 드린 대로 늦었지만, 지금, 영상을 제작합니다. 좀 많이 늦었죠. 근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지. 이게 무슨 말이냐? 공부 방법을 좀 알려달라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냐? 반드시 합격하는 형사법 공부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무조건 합격. 이거 못하면 불합격은 아니고, 이거 못해도 붙을 수는 있지만 뭐다? 이거 한 사람 중에 떨어진 사람은 없다. 반드시 합격하는 형사법 공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경찰이고 뭐 검찰이고 뭐 법원직이고 물론 어쨌든 뭐 다른 과목 때문에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형사법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면 떨어진 이유는 반드시 이것 때문이죠. 그게 뭐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거는 모든 객관식 법학에서 마찬가지야. 그것이 뭐냐? 기출문제집 딱 한 것만 마스터하면 된다. 기출문제 이거 한 사람 별로 없죠. 이거 하면 객관식은 다 고득점인데, 여러분이 못하니까 이제 다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항상 목표로 두고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객관식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 그 다음에 합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다? 객관식 문제집 한 권을 마스터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고 그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부렁부렁부렁 할게요. 할게요. 이거 한 사람이 떨어진 사람 있어? 다른 과목 때문에 떨어졌겠지. 형사법이 아니라. 그죠? 기출문제집을 완성하면 무조건 붙는 거야.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방법. 일단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때 문제집 한 권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냥 무식하게 외우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식하게 이게 외우는 게 불가능해. 왜냐면 문제가 이제 한두 개가 아니고, 보통 문제만 해도 한 1000문제 뭐 넘죠. 1000개에서 2000개? 2000개는 될 것 같은데 안 되나? 2000개 될 것 같아. 이게 몇천 개 문제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정리하려면 그냥 뭐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그냥 생으로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법을 좀 여러분이 연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 일단 그 기출문제 집을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이론 강의를 들어야 돼요. 왜냐면 기출문제 강의만 들어도 뭐 괜찮긴 한데, 이게 좀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초를 잘 쌓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이유나 맥락이나 체계나 이런 것들을 좀 빌드업을 해서 기초를 좀 탄탄하게 해야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 집을 나중에 외울 때 안정감 있게 외울 수가 있다. 그래서 기출문제들을 그냥 하나하나 낱개로 구술 하나하나를 이제 생으로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구술을 깨워서 이렇게 실로 깨워서 묶어서 외우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체계나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뭐다? 기초를 쌓기 위해서 좋은 이론 강의를 들어야 된다. 그럼 이제 좋은 이론 강의가 뭐냐 하겠지만, 굳이 내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 왜? 내 입으로 말하면 부끄러우니까. 좋은 이론 강의는 뭐다? 여긴 낫죠. 이 사람이 하는 강의가 좋은 이론 강의.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 알겠지만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좋은 이론 강의를 먼저 들어야 돼요. 기출문제집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야. 특히 여러분 해보니까 그것만으로도 나쁘진 않은데 좀 불안정하더라고. 그래서 이론 강의 좋은 거를 먼저 듣는 거를 추천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 추천이 아니라 강요, 의무, 필수. 알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출문제집을 잘 정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거를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양을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키워드 중심으로 외운다. 그래서 우리는 이쁜 새인데? 보여? 이쁜 새? 새 소리가 너무 이뻐. 봐봐, 새들도 날 좋아하잖아. 모기들만, 파리들만 날 좋아한다 했더니 새들도 좋아하죠. 와, 새가 참새가 아니고 되게 이쁜 새예요. 자, 아무튼 다시 들어갈게요. 새소리 들으면서 여러분도 제
새소리만큼 아름다운 제 목소리로 들으세요. 그래서 키워드 두 번째지. 키워드로 정리해야 돼.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돈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빨리빨리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공부도 빨리 해야 되고, 시험 문제도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양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 때 다 하는 게 아니고 키워드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줄여서 이렇게 한다. 줄여서 그것만 읽으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키워드를 어떻게 잡냐가 중요하겠죠. 그것도 이제 또 있죠. 누가 이 사람이 잡아주는 키워드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다. 그래서 식쌤이 잡아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키워드를 잡는다. 키워드가 그냥 달걸? 줄여지지 않을걸? 그 다음 잘못 잡거나,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 잡는 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야. 실력이나 내공이 충분한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구? 이 사람이 해주는 거를 키워드로 잡고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잡아주는 키워드 믿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 뭐 수석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합격도 많이 하고, 고득점 나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보통 20분 풀면 10분 만에 풀고 시간 다 남기죠.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제가 잡아주는 키워드를 풀면 엄청 빨리 풀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이미 많이 증명이 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뭐냐? 키워드도 중요한데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가 이제 워낙 많은 문제와 판례들을,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따로따로 외우는 거는 너무 많다, 양이. 그래서 불가능하고, 그때마다 이제 이유를 알면서 이제 여러 개를 연관시켜서 이제 정리를 해야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양을 잘 까먹지 않고 이해할 수가 있다. 생으로 외우는 거는 멍청한 짓이다. 그래서 이제 가끔 여러분들 뭐 후기나 커뮤니티에 이제 이런 글이 올라와. 나 공부했는데 아는 건데 틀렸다. 아는 건데 왜 틀렸을까? 알면 맞춰야지. 그게 이유가 뭐다? 공부하고 아는 것 같죠, 뭐다? 그냥 생으로 외웠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우기만 하니까 그게 까먹으면 뭐다?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유를 모르고 공부하는 거는 공부한 게 아니에요. 알죠? 그냥 그거는 나중에 운에 맡기는 거지. 기억나면 맞추고 기억 안 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했더라도 이유를 모르면 그거는 공부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면 공부 안 한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실력이 없어서 틀린 거지, 아는데 틀렸다, 실수로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서 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까 키워드 잡는 것도 그랬지. 그러면 이유를 어떻게 알 것이냐? 여러분이 이유를 알 수 있나? 모르죠. 이유 아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거거든. 그러면 누가 알려주냐? 강사들이 알려주냐? 알려주긴 하지. 근데 이게 이유는 되게 웃긴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이유는 책에 안 나와요. 이유는 책에 나오지 않는다. 명시되지 않아. 그래서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 강사들, 교수들이 하는 그 고민, 연구의 결과고, 그 사람의 실력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리걸 마인드인데, 왜냐면 책에 안 나오니까.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누가 잘해줄 것이냐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제 고민하게 되면, 여러분은 당연히 아니고 다른 이제 교수님들, 강사분도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누가 제일 잘한다? 제가 제일 잘한다. 저는 이유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면 이유를 모르고 생으로 외웠던 판례들을 저와 함께 이유를 알면서 정리하게 된다. 그래서 실력이 많이 늘어요. 실제로 많이 그런 학생들 많이 봤고,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교수님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설명해줘요, 이러면서 놀라는 학생들 많았죠.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유를 정리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방법론이긴 한데, 진짜 방법, 테크닉적인 내용이야. 그러면 한 권 마스터할 때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일단 여러분이 첫 번째는 그 책을 봤다고 공부를 했다고 착각하면 안 돼. 보고 뭐냐면 그 내용에 대해서 100%, 그 다음에 200%, 300%. 그러니까 항상 학생들한테, 수강생들한테 말을 하지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O다, X다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내 목숨을 걸고 OX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럴 것 같다? 공부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 무조건 O 아니면 무조건 X야. 알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여러분이 그 문제 객관식 정리한 게 된다.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이제 거기가 연결되는 문제로서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내 목숨을 걸 정도로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정리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고민이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많이 썼던 방법인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을 거야. 영어 단어 외울 때도 쓰고. 근데 학생들한테 말을 해줬더니 나는 뭐 대부분 알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줬는데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해보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100페이지짜리 책을 본다고 하면 하루에 10페이지를 공부를 하고, 그럼 며칠이 걸린다? 10일이 걸리겠죠? 하루에 10페이지, 그 다음에 10페이지, 그 다음에 10페이지. 그죠? 10 곱하기 10은 100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하루에 10페이지씩 공부를 하면 10일째 되는 날 어떻게 돼? 앞에 거 생각 안 나죠. 그럼 뭐야? 자, 목숨 걸 수 있어? 못 걸죠. 죽게 돼. 죽어. 죽으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책을 공부한 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 자, 첫째 날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둘째 날은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가 아니라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3일째 된 날은 뭐다? 31페이지, 21페이지부터 30페이지가 아니고 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공부한다?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10일째 되는 날 어때?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전부 기억이 나겠죠. 그럼 뭐야? 목숨을 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누적적으로 공부하는 누적 학습법인데,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야. 누구나 당연히 하는 거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영어 단점 외울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객관식 공부할 때 이렇게 해. 근데 모르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객관식 문제집이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목숨을 걸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누적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졸라 힘들어요. 얘들 보니까 로스쿨 애들한테는 이거 말해주면 한 열에 7은 하거든요. 원래 공부를 좀 했던 애들이라.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원래 하는 애도 많고, 말을 해줘도 뭐 그럼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 쪽은 공부를 안 했던 애들이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뭐야, 열에 한 명 할까 말까요. 열에 한 명 할까 말까. 그래서 이거를 하냐? 한다. 열에 한 명이 된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합격이고요. 예, 무조건 합격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걸 하다가 뭐 형법, 형총, 형각, 형소 있잖아. 이걸 뭐 형총만 해도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더라고. 뭐 형총, 형각, 뭐 형법만 해도 뭐 거의 합격이죠. 그러니까 일단 시도를 해봐야 돼. 힘들더라도. 그래서 완벽하게 한 과목을 다 하면 좋은데, 못하더라도 뭐다? 형총이든 형각이든 그렇게 부분적으로라도 성공하면 대박 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알았죠? 뭐다? 누적으로 공부한다. 목숨을 걸 정도로 확신차게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객관식은. 오케이. 다시 정리하면 뭐다? 객관식 공부 방법, 무조건 붙는 방법은 기출문제집 한 권, 책 한 권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거야. 근데 첫 번째 뭐 이유를 알아야 돼. 좋은 이론 강의 들어야 돼. 그 다음에 키워드 알아야 돼. 이유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뭐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니까 뭐 누적으로 공부해야 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되게 복잡하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야?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식생 강의 듣는 거야. 이 사람 강의 들으면 뭐야? 이거 다 되는 거죠. 내가 맨날 이런 걸 강조할 테니까. 그래서 뭐 공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고민되는 사람은 그냥 제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아요. 제 강의 들으시면 절대 후회는 안 합니다. 아시죠? 절대 후회는 안 한다. 자, 그래서 돈 낭비, 시간 낭비. 괜히 뭐 다른 분 강의 듣다가 1년 있다가 괜히 1년 동안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돌아오지 말고 그냥 지금 당장 저에게 오세요. 나에게 와. 그렇지? 자, 너무 사이비 같은데. 자, 아무튼 오늘 그래서 이렇게 그 반드시 시험 합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뭐야? 객관식은 뭐 경찰이건 뭐 검찰, 법원, 뭐 변시, 뭐 탈탈 털어서 뭐 경찰 간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야. 일단 객관식 시험은 뭐다?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내가 공부를 했냐 안 했냐를 판단하면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문제가 뭐 어렵냐 쉽냐도 기출 문제 기준으로 하는 거야.
기출된 거 다 나오면 쉬운 거고요. 아닌 게 나오면 어려운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만 완벽하게 제가 말씀드린 방법과 그 퀄리티 수준으로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합격입니다. 힘들면 나에게 와. 알았죠? 안녕. 다음에 볼게요. 자, 안녕.